경륜항의 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치열한 접전 끝에 준결승전 진출자들이 가려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쉽게 준결승 가지 못했었던 선수들이 일반 레이스에서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금요 경기와 똑같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강자들이 총 출동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일처럼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비파업 선수들보다는 파업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우스급은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지정훈련 인터벌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훈련 때 우스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전준영, 김명섭, 김다빈, 김준일, 주석진 후보 선수인 고유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준영, 김명섭, 김다빈, 김준일, 주석진, 고유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벌 내용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벌 김준일, 조봉철, 이영민, 김주석, 전준영, 박대한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준일이 끝까지 경제 주도권을 잡아 나가면서 인터벌 훈련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김준일의 선전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머리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준영이 저치기 시도해 봤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조봉철은 김준일 마크에 만족하면서 인터벌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한윤, 김명섭, 신동현, 김동훈, 김재영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한윤 전일 좀 긴거리 나서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한윤이 경주에 긴거리 인터벌 훈련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반적으로 좀 시속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섭이 김한윤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다빈, 송경방, 이용희, 이진원, 양진우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다빈 선수 전일은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대열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송경방하고 이준원이 저치기를 노려봤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주석진, 유선우, 김지광, 배수철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석진이 대열을 주도해 나갔고 끝까지 손들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주석진 직선 추입승부 펼쳐 나가면서 동시착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미권에 있었던 주석진 뒤에 있었던 유선우는 저치기 나서려고 했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김지광은 차신을 두고 출발하면서 대열 붙이는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유한 박민호, 박대한, 박진우, 손동진, 양기원, 강재원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보 선수인 고유한 선수가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바로 후미권에 있었던 박민호가 저치기 나서봤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동진과 강재원은 대열 붙이는 훈련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 박윤하고 임진섭 대구팀 선수들이 인터벌 나섰고, 부산팀이죠. 장우준, 조성래 선수, 강동규, 박대한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정훈련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준영, 김명섭, 김다빈, 김준일, 주석진, 후보 선수인 고유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스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소 좀 깝깝한 것 같습니다. 김명섭과 김다빈이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다빈, 김명섭 전일 경주 내용 봐서는 재기랑 발에 나가기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류성희가 때려준다면 손동진, 이영민이 이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파업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만 취입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다빈과 김명섭이 뭉쳐서 앞선만 주도권 잡아 나간다면 류성이 믿다가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김명섭과 김다빈의 전략적인 협공은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7경주입니다. 양희천 전일 선수 파악을 잘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배수철을 뒤에다 붙이고 경주로 운영 나서다 보니까 이성강을 믿었었는데 결국 배수철은 기다리질 않았죠. 저치기 나서다 보니까 양희천이 2차도 아닌 3차권을 밀려났습니다.
아쉽게 결승까지 못했었던 양희천,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양희천 밥상을 걷어차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 강축입니다.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성국 몰고 갈 것 같아요. 넘어서죠. 김성현이라든지 주현에게 쫓아 들어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동훈하고 이홍주가 연합혈전 나간다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이용주가 킹건이 나서야 되고 김동훈이 몰고 가야 되는데 이용주의 타이밍을 잡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주가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고 김동훈이 반바퀴 점까지만 몰고 가서 넘어서게 된다면야 뭐 김동훈 머리로 무난하게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덮고 시작한다면 김동훈 상당히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경제 중심으로 나설 수 있는 이성광의 버티기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 이성광이 가게 된다면 김주동이라든지 유선우죠. 지역 후배가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만큼은 좀 김동훈이 아닌 이성광의 버티기 쪽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김한윤이 전일 너무나 긴 거리 나서다가 2차권이 3차권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까지 준결승까지 못한 아쉬움을 나겠습니다. 양진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도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김한윤 또다시 양진우 달고 쐈다가는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이죠. 양기현이 힘을 쓰고 조성래가 몰고 가게 된다면 김한윤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한윤의 선전이랑 양기현과 조성래의 협공 가능성까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주 준결승전 1차전인데 파업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끼리 접전 펼쳐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26기 선수들이죠. 1번, 2번, 4번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명의 선수 중 누가 인정받을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시속감적인 면에서나 득점 면에서는 배수철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힘대결 펼쳐나가게 된다면 김준일의 직선 취입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주 준결승전 2차전입니다. 조봉철이 파업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한데 이용희하고 신동현 몸싸움에 능하죠. 송영방도 전일 보니까 역시 큰 경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봉철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2차과 3차권까지만 진입하면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봉철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봉철이 비팝 선수 챙겨 나간다 하더라도 이용희가 몸싸움에서 신동현이 힘을 쓰게 된다면 충분히 조봉철과의 동반 입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봉철이 파업 선수들 챙겨 나가기보다는 챙겨줄 수는 있죠. 빼앗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류성희하고 박진우, 손동진, 이영민, 강재원이 파업 선수들이죠. 5명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다빈하고 김명섭 비파업 선수인데 두 선수 모두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쉽지만 않은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 높다고 손동진이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니에요. 또 이영민이 또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인정받지 못한다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좀 가급적이면 쉬어가시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파업이 좋죠. 류성희가 먼저 힘을 씁니다. 류성희가 힘을 쓰고 손동진, 이영민, 강재원이라든지 박진우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다빈과 김명섭 전일하는 거 봐서는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류성희가 때려주고 손동진, 이영민이 막혀 나가면서 추입발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그래도 손동진이 본인의 연대 서력이 많았을 때는 직선에서 차가 나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전 5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하고 6번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 쪽에 5번하고 6번, 5번과 6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성희가 힘을 써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손동진이 몰고 가서 직선 추입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성희가 반바퀴 젖히고 손동진이 몰고 가는 경주에선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
이번 동반 입상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하고 6번 쪽에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든지 이영민이 손동진 상대로 직선 차 나올 수 있죠. 복순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 쪽에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있죠. 유성이가 때려야지 뭐 손동진 이영민도 직선에서 쉽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명섭이 때리고 김다빈이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 유성이 믿다가 5번하고 6번 한꺼번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명섭이 때려야 되는데 뭐 직전의 차는 잘 갔습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좀 끝까지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김다빈이 김명섭을 활약 나가면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다빈의 뒤를 누가 막혀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류성이, 손동진, 이영민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박진우가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죠. 대타 출전하고 있는 강재원이 또 전라권 후배라는 점에서 1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1번하고 4번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번하고 7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4하고 1-7이죠. 1-4하고 1-7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상 전일 봐서는 김다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김명섭 때리려고 하다가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류성이가 재기량만 발휘 나간다면 이런 편성에서는 그래도 득점 높은 손동진, 이영민이 차례로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5, 6하고 5위 경주권 쪽에 5번과 6번 쪽 좀 더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편성 추입형 강자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높다. 무리한 집중 투자 자제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양희천 과연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희천 노련한 선수인데 왜 선수 파악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광을 앞에다 두고 배수철을 뒤에다 붙였어요. 시속도 안 나오는 이성광 믿다가 배수철이 저측이 나서다 보니까 2착도 아닌 3착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착을 해야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양희천 3착 진입하다 보니까 준결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밥상이 잘 차려졌는데 양희천이 밥상을 걷어 차버렸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희천 금일만큼 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금일은 몰고 가서 추입보다는 직선에 좀 세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이번 편성에서만큼 6번 최성국이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천, 김성현, 주현욱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대환은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재영하고 이진원이 파업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승부 거리가 좀 짧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끊어먹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성국이 힘을 쓰게 된다면 양희천이 직선에서 좀 넘어설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김성현까지는 좀 불러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 쪽에 4번하고 3번 쪽에 4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주현욱이 초중부터 발주 대치가 상당히 좋아요. 초반부터 양희천의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자리 변동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득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성현하고 주현욱이 또 광주 쪽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주현욱이 물면 양희천, 김성현, 주현욱 을 상대로 빼앗긴 좀 버겁다는 점이죠. 4번과 1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하고 3번입니다. 4번하고 1번이요. 두 차권 중에선 4번과 3번 쪽에 4번하고 3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4번과 1번 차선으로 기대해보자,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라고 한다면 전일 양희천 봐서는 이번 회차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배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고 한다면야 배당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야 아무래도 김정하고 이진원의 연합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체대 선후배라는 점에서 김정이 짧게 젖히고 이진원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파업 완승으로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 또 주요력이 잘 갑니다. 5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려본다면 양희천이 전일처럼 좀 판단 잘못해서 고전하게 된다면 5번하고 7번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5번하고 1번 정도는 뭐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정신 차리지 못했었던 양희천 정신 바짝 차리고 경주 운영 펼쳐 나간다면 김성현하고 주현욱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 김성현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스코 8경주입니다. 이번 패서 김동훈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연합 세력이 이용주밖에 없습니다. 이용주가 때려주고 김동훈이 초반부터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간다면야 이용주는 버티기 어렵고 김동훈이 직선에서 나와서 우승 차지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우준, 유선우, 이성광, 김주동, 전준영 5명의 선수가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김동훈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용주 있다가 고전하거나 때려야 되는데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배당 가능성이 높다. 김동훈을 믿고 배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대2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정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전 이번 편석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다는 점. 전에는 이성광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장우준, 이성광, 김주동, 유선우, 전준영 수는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석 장우준을 활용해 나가면서 이성광이 반바퀴 뒤점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김주동이나 유선우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이성광 버티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수의 중심으로 노려보고 싶어요. 3번하고 6번입니다. 3번하고 6번 쪽에 3번하고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김주동이 김동훈만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유선우가 지역 선배 이성광을 유성광의 후미권 막혀 나가서 쫓아 들어가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물론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중심으로 36하고 3이죠. 36하고 3위를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주가 때려주고 김동훈이 반바퀴 젖히기만 한다면 김동훈도 탄력받고 힘을 쓸 수가 있죠. 결국 김동훈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동훈의 호미를 막해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순위대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죠. 5번하고 2번은 마크돼서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0기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이라든지 5번하고 2번입니다. 5번하고 6번, 5번하고 2번 정도는 김구동훈이 이용주 활약에 나가면서 재기랑 발에 나간다면 5, 6, 5위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서 김동훈이 득점 높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보고 싶어요. 3위하고 36, 36하고 3인데 쌍이 아니라 복승의 중심으로 하는, 복승의 중심 이성광 머리로 하는 공략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하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패서 전일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서둘렀다가 고전했었던 김한윤, 양진우와 협공을 펼쳐 나갔었는데 금일 또다시 만났습니다. 두 선수가 과연 다시금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부담이 크죠. 김용권, 조성래, 양기원, 박지영, 김치범 5명의 선수가 무려 파업 선수입니다. 김한윤하고 양진우 외에는 5명의 선수가 파업이기 때문에 김한윤 또다시 타종부터 때렸다가 죽쓰거나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하게 된다면 양진우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김한윤이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한윤의 뒷자리는 이래저래 양진우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건희 나선다면 양진우가 직선 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윤이 세게 갔을 때 양진우가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3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7번이죠. 3번과 7번 쪽에 3번,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조성래가 3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3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7하고 3입니다. 37하고 3인데 3번이 때렸을 때는 7번이 차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윤이 또다시 고전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양기원의 선행을 조성래가 활약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조성래 뒷자리는 김치범이 물고 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부산 팀입니다. 2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사나 26입니다. 양기원, 김한윤이 또다시 무너지게 된다면 양기원과 힘당기를 해서 밀려날 수 있어요. 양기원이 때려주고 조성래가 취입해 나가는 2사 경주권
이륙견주권 부산팀이죠. 함께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김한윤이 전일 좀 생각이 많았어요. 하지만 금일은 타점 약간 힘을 쓰게 된다면 양진우와의 동반 입상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가 직선에서 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 우스컵 준결승전 1차전입니다. 이번 편에서 파업 선수들이 전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전은 펼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수철, 강동규, 김주석 26기 선수 3명이 출전하고 있는데 3명 모두 자랑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취입형들보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도 좋고 컨디션도 좋은 선수들이라는 점. 강동규가 졸업순위 8위, 김주석이 가장 높습니다. 배수철이 7위인데 현재는 배수철이 가장 점수가 높은 것 같아요. 전일도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과연 누가 인정받을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은 또 득점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동규가 때려주고 배수철의 뒷자리를 김주석이 막혀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강동규가 제대로 된 타임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간신히 착수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동규가 때려줍니다. 배수철이 몰고 가요. 3차권만 안에 들면은 결승 가죠. 4차권 진입한 선수 2명 중 득점 높은 선수는 중견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힘을 써도 26기끼리 뭉쳐서 경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해서 출패나가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못 달 가능성도 제가 봐서는 높은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석이 4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서 쫓아가게 된다면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도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2하고 4-1입니다. 4-2하고 4-1 경주권 두 차권 4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4번과 1번을 차선으로 4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한번 노려봐야죠. 전일 김준일하고 임진섭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1번, 2번, 4번이 어차피 힘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주 운영 능력만 놓고 본다면 김준일하고 배정현이 월등하죠. 김주강도 호미권 막혀야 한 집중력 발휘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뭉치게 된다면 경상권 선수들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 김준일 직선에서 후미권에 있다가 취입승부로 머리까지 쳤습니다. 임진섭 달고 임진섭도 착수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준일이 가면 배정현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임진섭이 쫓아가게 된다면 5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3하고 5-7입니다. 5-3하고 5-7 경주권, 5-3하고 5-7은 1번, 2번, 4번 뭉치면 유리해요. 하지만 힘 대결 펼쳐 나간다면은 김준일이 이를 상대로 직선 취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하고 5-7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26기가 협권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배수철, 강동규죠. 4번, 2번 쪽 4번,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 준결승전 2차전입니다. 조봉철이 과연 박유나, 박민호, 주석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봉철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마크되는 선수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용희하고 신동현, 송경방, 백전노장 선수들이 조봉철의 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마크력 박민호 약해요. 박윤아도 약합니다. 주석진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번, 4번, 6번이 얼마든지 타종전으로 조봉철의 뒤를 물고 가서 상황에 따라서 취입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봉철이 박민호 달 수도 있고 주석진 달 수도 있고 박윤아 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용희가 조봉철의 뒤를 빼앗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이용희 불안감은 있었어요. 한데 여유가 본인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칼춤 나서면서
왕민호 넘어서면서 우승까지 나갔었던 이용이 나름 준비 잘한 것 같습니다. 낙차 부담 털어낸 것 같아요. 조봉철의 뒤를 타종조으로 막혀 나가면 또 빼앗기만 한다면 충분히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용이가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2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상당히 두터운 두 선수라는 점, 조봉철이 수도권에서 훈련할 때 이용이와 함께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각별한 사이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서 지금은 과연 조봉철이 이용이와 타점을 찾아 나갈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이가 빼앗으면 돼요. 7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동현도 전일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신동현의 주석진을 차선으로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전일 주석진이 아쉽게 동시착하다 보니까 배당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도 배당이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신동현이 힘을 써서 버텨내거나 빼앗으면 돼요. 7번과 4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7번이 파업 선수들 챙겨 나간다 하더라도 빼앗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7위하고 7,4예요. 그 중에서도 7번과 2번 쪽에 7번과 2번 쪽, 2번 편성 빼앗는데 주력할 수 있는 이용이라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서 칩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있죠. 조봉철이 타점 잡고 때려야지만 유리한 것 같은데, 신동현이 힘을 쓰고 이용이 송경방 순으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조봉철이 기다리다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조봉철 앞서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죠. 신동현도 가끔 선행 나서면서 주도력 머리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용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송경방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반 결승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하고 4번이죠. 2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신동현, 이용현, 송경방이 조봉철만 넘기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2, 4, 2, 6 경주권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이 과연 파업 선수들을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챙겨 나가기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이용희하고 신동현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쪽에 7이 먼저 7사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스쿱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학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학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